자, 이제 우리 사인 법칙에 이어서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나가야 되는데, 삼각형 ABC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하고 그 세 내각의 크기 사이에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는 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사인 법칙 때처럼 그냥 식만 계속 봐가지고는요, 크게 와닿는 게 없고 또 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파악이 불가능하니까 우리 그림과 함께 이 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황과 함께 식을 좀 보면서 의미를 파악해 볼게요. 이 삼각형 ABC에서요. 자, 지금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 칩시다. 자, 두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 칩시다. 그리고 그 끼인 각의 크기도 알고 있다 칩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각하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우리는 코사인 법칙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일단 이 변의 길이의 제곱을 자, 이 식을 통해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변과 마주보는 각이 있잖아요. 그 각과 인접한 변을 보면서 그 두 변을 보면서 자, 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제곱, 그 다음에 이 길이 제곱해서 더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의 길이의 합을 생각한 다음에는 마이너스 2배의 자, 이 변의 길이 곱하기 이 변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이 각 해가지고 이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제곱을 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루트 씌우면은 자, 이 변의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를 알 때 그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자, 이 식을 통해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상황과 연결지어서 식을 봐두면 기억에 좀 오래 남을 겁니다. 이 코사인 법칙 식이. 그리고 실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코사인 법칙을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될 거고요. 자, 아래쪽의 식도 한번 볼게요. 상황을 또 가정해 봅시다. 이 삼각형에서요. 자, 이번에는 그 다른 정보 일단 다 모르는 상황에서 이 변의 길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변의 길이를 알아요. 그리고 나서 그 두 변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를 안다 칩시다. 자, 그럼 그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이 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구하냐? 자, 제곱하고 해서 더해요. 마이너스 2배의 길이 코사인 이 각 하는 식으로 지금 이 변의 길이의 제곱을 구할 수 있고 거기 루트 씌우면 변의 길이 구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에 식도 마찬가지예요. C제곱은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 제곱은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이 길이 곱하기 코사인 이 각 해가지고 C제곱 값을 구할 수 있고 자, 거기다 루트 씌우면 C의 값도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마지막까지 식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바로 익혀보기 위해서 예를 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 삼각형 그림 보면서요. 이 변의 길이 A의 값을 구해볼게요. 삼각형 ABC에서 지금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죠. 아까 말했던 그 상황이에요. 그럼 그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구하면 되냐? 이 식을 활용하면 되겠죠. 자, 계속 알파벳의 나열로서 그냥 이 식을 그냥 겉보기로만 봐가지고는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말을 할 테니까 그 말과 함께 잘 봐두세요. 지금 이 변의 길이의 제곱은 우리 먼저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어찌 구하면 되나요? 이 변과 마주보고 있는 각이 있을 거예요. 그 각과 인접한 변을 봅니다. 두 변을. 그러면서 자,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 하는 거예요. 25 더하기 16 마이너스 2배에다가 자, 길이 곱하기 길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변 사이에 끼어있는 각, 각에 대해서 코사인 함수의 값을 생각하는 거예요. 코사인 60도. 요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라는 거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자, 2분의 1이 서로 사라지고 그냥 25 플러스 16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러면은 자, 5 더하기 16 하는 거랑 똑같아가지고 그냥 21이라고 값이 나오는데 이거는 A 제곱의 값이고 A의 값이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럼 그냥 A 제곱은 21이라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니까 A는 루트 21 또는 A는 마이너스 루트 21 요렇게 답을 적으면 되겠습니까? 자, 근데 변의 길이가 일단은 음수일 리가 없고 양수겠죠, 무조건. 그러니까 A의 값이 자,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 음수는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A의 값은 루트 21이다라고 이 변의 길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변의 길이를 만약에 구했다면 이렇게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 그림상에서 모르는 각의 크기 자, 삼각형의 6요소를 모조리
전부 다 구해보고 싶다면은 우리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코사인 법칙이 주인공이니까 사인 법칙에 대해서 깊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 각의 크기 알고 이 변의 길이 아니까 또 여기 변의 길이 아니까 그거랑 마주보는 각에 대해서 각의 크기를 사인 법칙을 통해 구하려고 시도해 볼 수 있죠. 각과 변, 변과 각 쌍으로 보면서 자, 또 이 각의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각과 변, 변과 각 보면서 각의 크기 사인 법칙을 통해 구하려고 시도해 볼 수 있는데 그것만이 지금 해볼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따가 코사인 법칙을 변형해서 나오는 식이 있는데 그 식이 역시나 중요하거든요. 이 코사인 법칙 변형이라 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 코사인 법칙을 변형해가지고 우리는 모르는 각의 크기조차 지금 구해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내용이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인데 잠시 코사인 법칙이 성립함을 증명해보고 나서 그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공부했던 코사인 법칙의 증명 과정을 이해해 볼 텐데 예를 들어서 삼각형 ABC가 있다고 하면요. 그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내각의 크기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함을 공부를 한 거죠. 코사인 법칙이라면서. 자, 이 관계식들이 성립함을 증명할 때는 예를 들어 이 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순간 나머지 식들도 자, 같은 방식으로 다 증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 요 하나의 관계식이 성립함만 증명을 해볼 거예요. 자, 즉 삼각형 ABC가 있으면 그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와 각C 사이에 이 관계가 성립함을 증명해 볼 건데 사인 법칙 때처럼 이 각C가 자 90도 미만일 때 또 90도보다 클 때 또 그 90도일 때 그러니까 각C가 자 예각일 때, 직각일 때, 둔각일 때 그렇게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증명해 볼 겁니다.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자, 화면 넘겨 시작할게요. 얘기. 자, 이 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데 삼각형 ABC에서 각C가 예각일 때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그 삼각형에서요. 자, 꼭지점 EA에서 이 마주보는 변 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 수선의 발을 H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 ABC 내부에 자, 또 다른 직각 삼각형이 지금 만들어지게 되는 그림이 나오는데 그 직각 삼각형 보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 식을 적자면 이 길이 제곱은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과 같다라고 식 적을 수 있죠. 자, 그렇게 식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분 BH 그리고 선분 AH의 길이를 이 각C를 가지고 좀 표현을 해줄게요. 지금 우리가 증명해야 될 식의 주인공이 각C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선분 AH의 길이는 바로 B sin C라고 각C와 상하함수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또 선분 BH의 길이도 표현해 보는데 선분 BH의 길이는 선분 BC의 길이 마이너스 선분 CH의 길이라 보고 자, 선분 BC의 길이는 요 각 A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 보는 거니까 스몰 a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스몰 a 마이너스 선분 CH의 길이는요. 자, 우리 또 각 C와 상하함수를 통해 표현하자면 B 코사인 C라고 바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 코사인 C라고 이 길이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렇게 선분 AH, 선분 BH의 길이를 생각한 다음에 자, 그 결과적으로 나온 식을 여기다 갖다 적습니다. 자, 각자 자리에 잘 적어요. 그리고 나서 제곱하고 더해서 식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상황이 여기 앞쪽부터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제곱 나오는 거 맞죠? 또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나서 요 뒷부분을 제곱하게 되면 B제곱 코사인 제곱 C가 나오는데 여기를 정리하면 B제곱 사인 제곱 C가 나와요. 그 B제곱으로 묶어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다 정리해 적자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밑줄 친 부분 지금 값이 1이란 거 우리 바로 보이니까 자, 아래와 같이 또 식을 달아 적을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 각C가 예각일 때 이 관계가 성립함을 지금 증명을 끝낸 거예요. 그러면 각C가 이제 예각일 때 말고 직각일 때도 보는데 자, 그때는 또 증명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각C가 직각이면 그냥 삼각형 ABC 자체가 직각 삼각형이에요. 그럼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다라고 식 적을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각C가 90도니까 그 각C에 대해서 코사인 함수의 값을 생각하면 그냥 제로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식을 이렇게 달아 적을 수가 있어요. 이건 마음대로 달아 적어도 되나요? 왜냐면 코사인 C가 0이기 때문에 자, 뒷부분 그냥 통째로 값이 0이고 아무거나 안 적어 놓은 거랑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식을 달아 적을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C제곱은 이렇다라고 또 각시가 직각일 때조차 이 식이 성립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시가 둔각일 때도 자, 식이 성립함을 확인해 볼 건데요. 이 삼각형 ABC를 일단 봐주세요. 그리고 나서 각시가 지금 둔각인데 어쨌든 각시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자, 스몰 c죠. 그거의 제곱에 대한 식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 적으려고, 자, 지금 직각삼각형이 안 보이니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는데 이 변 BC를 자, 밑변으로 봅시다. 그리고 나서 그 밑변에 연장선을 그어가지고 꼭지점 A에서 그 연장선의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 수선의 발을 H라 하면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C제곱은 여기 길이 제곱 더하기 여기 길이 제곱이라고 식 적을 수 있는 거 맞죠? 요렇게. 자, 그리고 나서 또 선분 BH, 선분 AH의 길이를 각시를 가지고 표현을 해주자면, 자, 여기 각시니까 요 각은 어떻게 나타내면 되죠? 크기를 180도 마이너스 C,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C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각의 크기를요. 자, 그리고 나면 지금 선분 AH의 길이는 B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라고 바로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B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는 식이 또 B 사인 C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 어떻게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요 밑줄 친 부분이 사인 C와 같다는 소리인데 B는 그대로 갖다 적은 거고요. 자, 여기는 우리 각변환 공식 공부했잖아요. 파이를 2분의 파이 곱하기 2로 봅시다. 그러면 2분의 파이 곱하기 짝수네. 자, 사인이 있으면 그냥 사인으로 적고, 그 다음에 C 가져와 적고, 그 다음에 얘를 예각 취급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각을 보니까 2, 4분면의 각이네라고 생각해서 2, 4분면의 각에 대한 사인 함수의 값은 부호 따지면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자, 플러스라고 여기 적어 놓은 겁니다. 이 식 전체를 B 사인 C라고 적을 수 있어요. 됐죠? 선분 AH의 길이는 B 사인 C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선분 BH의 길이도 표현을 해보는데, 이제 각시를 가지고 선분 BH의 길이는 여기 길이 더하기 여기 길이고, 자, 이렇게 일단 표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선분 BC의 길이는 자, 이 각 A와 마주보는 변의 지금 길이니까 스몰 a라고 표현 가능하겠고, 바로 스몰 a 더하기 선분 CH의 길이는요. 선분 CH의 길이는 B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라고 표현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식을 통째로를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B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도 그 식 정리해주면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A는 그대로 따라 내려왔고, 자, B도 그냥 내려온 거고,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코사인 C라고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 왜 그러냐? 2분의 파이 곱하기 2. 자, 그냥 코사인 그대로 적었고, C 가져와 적었고, 그 다음에 예각 취급하고 2, 4분면의 각이네라고 생각해서 2, 4분면의 각에 대한 코사인 함수의 값은 부호가 자, 마이너스 맞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부호 달아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위의 식이 그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선분 BH, 선분 AH의 길이가 각자 B 사인 C, A-B 코사인 C니까 A-B 코사인 C, 그 다음에 B 사인 C라고 적었어요. 각자 자리에다가 요렇게. 자, 그리고 나서 또 제곱해서 더해서 식 정리하자면, 여기부터 제곱하자면요, A제곱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요 부분 제곱하면 B제곱 코사인 제곱 C가 나오는데, 자, 여기 그 정리하면 B제곱 사인 제곱 C 나오니까 B제곱으로 묶어서 이렇게 식 정리 맞춰줄 수 있고, 위의 식을 그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밑줄 친 부분 또 값이 바로 1인 거 보이니까 아래처럼 식을 또 적을 수가 있겠고, 아, 위에서부터 타고 내려오면 C제곱은 이와 같다는 관계식이 성립하니까 각시가 둔각일 때조차 이 관계가 성립하네 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죠. 그럼 이제 각시가 예각일 때, 직각일 때, 둔각일 때 삼각형 ABC에서 이 관계는 그 계속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확인했죠. 그럼 이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각 B, 각 A도 예각일 때, 직각일 때, 둔각일 때 다 이제 따져서 정리하게 되면 각 A, 각 B, 각 C의 크기에 상관없이 삼각형 ABC에서는 이 관계 성립함을 우리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이 코사인 법칙의 증명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코사인 법칙에 대해 증명을 마쳤고, 이 코사인 법칙의 변형 버전을 보면서 얘기를 또 이어갈 차례인데, 일단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내용을 잠깐 복기해 볼까요? 우리 이 상황과 맞춰가지고 이 식을 봤었죠. 자, 삼각형 ABC를 예로 들 것 같으면 그 삼각형에서 어느 두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그 두 변 사이의 끼인각의 크기를 알고 있으면은 그걸 바탕으로 우리 그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코사인 법칙을 통해 구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하고 그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다면은 그때는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상황과 연결지어 식을 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코사인 법칙 공부했었죠. 자, 그럼 이제 이 코사인 법칙의 변형 버전을 볼 차례인데, 여기 있는 식들은 왼쪽의 식으로부터 다 유도된 건데, 그 유도 과정은 생각해보기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의 식을 보면서요. 자, 2bc 코사인 a를 저쪽으로 넘깁니다. 마이너스 5 떼면서. 그리고 a제곱은 마이너스 5 붙여서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양변을 2bc로 나눠버리면은 그냥 코사인 a는 이렇다라고 식이 정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식에서 코사인 b, 코사인 c에 대해서 자, 값이 이렇다라고 식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건데, 그 식의 유도 과정을 생각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은데, 자, 뭐하러 이 성립하는 등식에서 형태를 변형해가지고 또다시 식을 세워서 이 식은 왜 소개하는 거냐 싶을 수 있는데, 이 식도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생각을 굳이 해보자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이 삼각형에서요, 이제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를 아는 게 아니라, 자, 이 삼각형에서 각의 크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세 변의 길이를 다 알려줬다 칩시다. 그러하면은, 자, 삼각형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세 내각에 대한 코사인 함수의 값을 싹 다 구할 수 있어요. 이 코사인 법칙의 변형 버전의 식을 보면서.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차하면은 그 코사인 함수의 값으로부터 이 각의 크기도 다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뭐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이 삼각형이 막 그려져 있는데 그 삼각형에 변의 길이고 각의 크기고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쳐요. 그때 그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가 궁금합니다. 자, 그럼 각도기를 들고 와서 각을 재지 않아도 30cm 자를 들고 와도 지금 이 각의 크기를 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재느냐?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 싹 다 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변의 길이를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삼각형이 끼고 있는 각에 대한 코사인 함수의 값을 얻을 수 있고, 그로부터 각의 크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의 변형 버전 역시나 이 상황과 연결지어서 봐둡시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면은 코사인 법칙의 변형 버전 통해서 그 삼각형에 대한, 자, 각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겠군 이라고 일단 봐두고 구체적인 예를 좀 들면서, 자, 또 계산도 또 해볼게요. 이 삼각형 ABC에서 변의 길이가 각각 7과 5와 3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각의 크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 그러면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알고 있으니까 다이렉트로 이 각에 대해서 그 크기를 구할 수는 없지만은 이 각에 대한 코사인 함수의 값은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느냐? 코사인 A의 값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요. 자, 이 식의 형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말을 하면서 한번 여기다 다시 식을 세워볼게요. 여러분들도 그 제 말을 들으면서 식의 형태에 좀 익숙해지길 바래요. 자, 코사인 A의 값 어찌 구할 수 있겠냐? 이 각과 인접해 있는 변을 봅니다. 그러면서 2 곱하기 길이 곱하기 길이 합니다. 2 곱하기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길이. 그러면은 30이에요. 분모에 30 적어요. 분해. 자, 이제 분자 쪽에다가는 또 봅니다. 각과 인접한 변 계속 보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합니다. 자, 변의 길이 제곱해서 합칩니다. 그러면은 25 플러스 9다 적을 수 있겠고, 뒤에다가는 마이너스 이 각과 건너편에 있는 그 변의 길이 보면서 제곱합니다. 자, 요렇게 됐죠? 그렇게 식을 다 세울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계산해보자면 9 사라지면서 25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15니까 30분의 마이너스 15.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리고 나서 계산해주면은 지금 각의 크기를 알 수가 있네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값이 뭐 마이너스 7분의 2다. 그런 식으로 특수각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값이 있으면은 우리는 현재 코사인 A의 값은 구할 수 있어도 각의 크기는 정확히 못 구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값이 특수각과 관련이 있는 값이 위치해 있고, 그렇기에 각의 크기를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자, 그 각의 크기를 잘 대답해 봅시다, 그럼. 이 각 A 역시 이 삼각형의 한 내각으로서 크기가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범위 안에서 코사인 A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래프의 모습이 1대1 대응일 거고, 이 코사인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될 때가 딱 한 번 존재하겠다는 건 누구나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가 딱 하나뿐일 건데, 코사인 60도가 이미 2분의 1인 거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 각을 뭘로 바꿔주면 코사인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될까요? 바로 생각나는 거는 60도와 더해서 180도 되는 둔각입니다. 자,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잘 알고 있고,
이 범위 내에서 이 방정식의 해 딱 하나 뿐일 텐데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자, 그럼 가계의 크기 120도다라고 퍼즐이 딱 맞춰지고 가계 크기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식에 익숙해질 겸 얘를 보면서 식을 세우고 답을 구해 봤는데요. 여기서도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 삼각형에서 이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 식을 이렇게 세워도 됩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 항 적절히 해가면서 코사인 A의 값을 일단 구해요. 그리고 나서 방정식 풀어가면서 가계의 크기 대답해야 되는데 스텝을 밟고 또 밟아도 되는데 만약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삼각형에서 뭐 각에 대한 코사인 함수의 값 또는 그 각의 크기에 대해 생각해야 될 일이 꽤나 자주 있다면은 식 세우고 정리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이 과정 생략하고 싶으면은 이 식의 형태를 잘 봐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식을 활용해서 지금 답을 구해봤던 거고요. 다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식의 형태를 봐두려면은 제대로 봐둬야 되지 뭔가 누락되게 기억해뒀다가는 계산할 때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식을 제대로 봐두던가 아니면 차라리 이 식을 모르는 게 나아요. 자, 매번 이렇게 식을 세워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식을 전부 다 봐두기가 부담스러우면은 그냥 메인이 되는 식이라도 잘 봐두면 되겠어요.